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일제와 인구 변동 추세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제하에서 인구 증가율이 상승한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상승하는 원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출생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둘째는 사망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외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보다 해외로 유출되는 인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원인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앞의 두 가지 원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25년 국세조사 이후에는 신뢰할 수 있는 인구 통계가 있는 반면 그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통계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로 1925년 이후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생률과 관련된 통계를 보겠습니다. 이 표는 5년 단위로 합계 출산율과 연령별 출산율을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연령별 출산율 단위는 퍼밀, 즉 천분율입니다. 100명당 몇 명을 나타내는 퍼센트와 달리 이는 1000명당 몇 명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계 출산율부터 보시면 192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전반까지 계속해서 6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 전반까지도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가 평균적으로 6명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2주차 강의에서 조선시대 합계 출산율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시기에도 그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출산율 하락 경향은 이 시기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출생률의 상승이 인구 증가율 상승의 결정적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표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15에서 19세의 출산율이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1920년대 후반에는 15에서 19세의 출산율이 189%이었는데 계속 감소하여 1940년대 전반에는 128%까지 낮아졌습니다. 15년 사이 10대 후반의 출산율이 32.3%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결혼 문화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조혼, 즉 일찍 결혼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의 초혼 연령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6세기 이후 여성의 초혼 연령은 16에서 17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식민지기에도 이러한 경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식민지기 여성의 초혼 연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1925년에는 16.6세였고 1940년에도 17.8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기에도 조혼 관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갈수록 완만하게나마 초혼 연령이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 결과 10대 후반에 출산하는 여성의 비중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혼인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당시 15에서 19세 여성 중 미혼 여성의 비중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1925년에는 27%에서 1935년에는 37.4%로 10년 사이 10%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번에는 인구 증가율 상승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사망률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192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전반까지의 연령별 사망률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192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전반을 비교해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사망률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률이 얼마나 낮아졌는가를 보겠습니다. 20세 이하 연령대에서는 20에서 2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사망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20에서 40세의 사망률도 대략 20% 정도 낮아졌고 40세 이상에서는 10에서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사망률이 낮아진 결과 출생 시 기대 여명은 상승했습니다. 1920년대 후반에는 37.4세였는데 1930년대 후반에는 40.9세로 높아졌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일제하에서 인구 증가율이 상승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사망률의 하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건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 1주차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증가율이 증가하는 양상은 인구 변천 2단계부터 나타나는데 인구 변천 2단계는 사망률의 빠른 하락과 함께 시작됩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주차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항기부터, 즉 19세기 말부터 사망률이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추세가 일제하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앞서 본 것처럼 출생률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사망률이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항기 사망률 하락과 관련해서는 종두법 등 근대의학과 근대적 보건위생이 도입된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것이 일제하 사망률 하락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서 보신 것처럼 20세 이하의 사망률이 가장 빠르게 하락했는데 여기에는 근대의학과 근대적 보건위생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소득 수준의 향상 혹은 생활 수준의 변화도 사망률이 하락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학자들은 식민지기 조선인의 생활 수준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밝히기 위해 여러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식민지기 조선인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몇 가지 연구를 소개하면 우선 1910에서 1940년간 조선의 1인당 소득은 연평균 2.3%씩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 여러 연구에서 이 시기 조선인의 신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장이 증가했다는 것은 조선인의 영양 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식민지기 조선인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사실 식민지기 조선인의 생활 수준과 관련해서는 여러 논쟁이 있어 왔는데 여기서 다룰 주제는 아니므로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논의로 돌아가 식민지기 1인당 소득이 증가하여 조선인의 영양 상태가 개선된 것이 이 시기 사망률이 하락하고 기대 여명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제하에서 인구 증가율이 상승한 요인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제하 인구 이동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